완벽해요. 며느리 혜진이 크리스마스에 25명의 가족이 우리 집에 올 거라고 발표했을 때 내가 말했다. 나 휴가 갈 거예요. 너희가 요리하고 청소해. 나는 하녀가 아니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진짜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다. 내 이름은 미숙. 66세. 지난 5년 동안 나는 내 집에서 하인처럼 대우받아왔다. 모든 건 내 아들 민수와 혜진이 결혼하면서 시작되었다. 혜진은 첫날부터 나를 그녀의 개인 직원으로 만들었다. 미숙 씨, 커피 좀 타주세요. 미숙 씨, 여기 치워주세요. 미숙 씨, 손님들 밥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늘 순종했다.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 12월의 화요일, 혜진은 늘 그렇듯 허락도 없이 우리 집 주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싫어하는 그 억지 미소를 띠고서 그녀는 터무니없이 비싼 빨간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분명 민수의 돈으로 산 거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내 세라믹 타일 바닥을 두드리며 내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다. 미숙 씨, 정말 멋진 소식이 있어요. 우리 가족 전부가 크리스마스에 여기 올 거예요. 겨우 25명이에요. 25명이라니 마치 그게 적은 숫자인 것처럼 내가 요리와 청소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아기가 반짝이는 걸 보았다. 혜진은 내 주방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손님 목록을 읽기 시작했다. 마치 장바구니 목록을 읽는 것처럼. 이미 언니 은주, 사촌 지민, 매형 재훈, 큰아빠 상호 씨랑 다 얘기했어요. 조카들, 이종 사촌들, 은주 언니 애들도 올 거예요.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그녀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내가 늘 그렇듯 당황할 거라 기대하면서. 물론 미숙 씨가 다 준비할 거죠. 음식, 청소, 서빙, 테이블 세팅까지.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느껴졌다. 그녀 친구들을 위해 내가 밥을 준비하고 그녀가 공을 가로챘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가 전곡까지 자는 동안 내가 파티 후를 치웠던 모든 시간, 내가 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했던 모든 순간들. 적어도 칠면조 3마리, 그리고 미숙 씨가 만드는 초콜릿 실크파이도 필요해요. 아, 그리고 집 전체를 꾸며야 해요. 인스타그램 사진에 완벽하게 나와야 하니까요. 그녀는 내가 늘 하던 대로 네, 혜진 씨라고 대답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하네요. 당신들 모두에게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없을 테니까요. 그 뒤의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혜진은 내가 잘못 들은 것처럼 몇 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구두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여기 없을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세히 앉은 그녀의 완벽한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들은 대로예요. 나 휴가 가요. 너희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서빙해. 나는 너희 직원이 아니야.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들고 있던 커피잔이 접시에 부딪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혜진이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미숙 씨, 이미 모두에게 오라고 했어요. 다 계획된 거예요. 이렇게 못하세요. 물론 할 수 있지. 여긴 내 집이야. 그 네 마디는 주방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혜진의 턱이 벌어졌고 충격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구두 소리가 이번엔 절박하게 울렸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민수가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돼. 하지만 결정은 이미 했어.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 하지만 그녀도 그 누구도 몰랐던 건 내 결정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이걸 계획해왔다. 그리고 내겐 이유가 있었다. 모두를 할 말을 잃게 할 이유들이. 혜진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뺨이 붉어지고 눈이 뱀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늘 나를 겁주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었다. 미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항상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터무니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되어 각 단어가 경멸로 뚝뚝 떨어졌다. 우리 가족은 멀리서,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데 당신이 변덕으로 그들의 크리스마스를 망치려는 거예요. 변덕이라니. 5년간의 학대, 굴욕, 감정적 착취를 변덕이라고 불렀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희생양으로 보낸 시간 덕에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25명을 내 집에 초대하기 전에 나와 상의했어야지.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민수는 당신 아들이에요. 이 집은 언젠가 우리 거예요. 그 말, 늘 공기 중에 떠돌던 진실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혜진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 상속해줄 재산 앞에 일시적인 장애물로 봤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나는 중얼거리며 그녀의 동공이 공황으로 커지는 걸 보았다. 아주 흥미로워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혜진은 어린애가 아빠에게 고자질하듯 달려갔다. 구두 소리가 절박하게 울렸다. 민수, 민수. 엄마가 미쳤어요. 크리스마스를 안 도와주겠다고 휴가 가서 우리를 가족들이랑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다. 혜진은 빠르고 극적인 톤으로 말했다. 민수는 내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중얼거렸다. 몇 분 뒤 그들의 발소리가 주방으로 다가왔다. 민수가 문간에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주름진 정장, 피곤하지만 짜증난 얼굴이었다. 뒤에 혜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팔짱을 낀 채 승리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나를 제자리에 놓으라고 민수에게 기대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결혼 이후로 익힌 그 오만한 톤으로 시작했다. 혜진이 엄마 결정에 대해 말해줬어요.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과장이라니. 내 아들이 며느리의 하인 노릇을 거부했다고 나를 과장이라고 불렀다. 뱃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몇 달간 자라난 그 무언가가 그 순간 결정체가 되었다. 아니, 민수, 과장이 아니야. 명확한 거지. 하지만 엄마, 크리스마스예요. 가족의 시간이에요. 혜진이 이미 다 초대했어요.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여기 없을 거라고 했을 뿐이야. 혜진이 앞으로 나서며 민수와 나 사이에 인간 방패처럼 섰다. 봤죠? 완전히 비이성적이에요. 우리 가족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해. 내가 차분히 대답했다. 너희가 나와 상의 없이 나를 직원으로 가정했고 그게 틀렸다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었다. 좌절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엄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혜진이 25명을 혼자 요리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왜 못해? 나는 몇 년간 그녀 파티를 위해 요리했어. 이제 그녀가 배울 때야.
하지만 제가 일해요. 혜진이 항변했다. 요리할 시간에 휴가를 못 내요. 제 커리어는 중요해요. 그녀의 커리어, 민수의 인맥으로 얻은 부티크의 파트타임 자리. 물론 그녀의 커리어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존엄보다 중요했다. 그럼 케이터링을 고용해. 나는 달콤한 미소로 제안했다. 서울엔 훌륭한 업체들이 많아. 케이터링은 터무니없이 비싸요. 민수가 소리쳤다. 왜 수백만 원을 쓰는데?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자기가 하려던 말을 깨달은 거다. 내가 무료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대신 끝냈다. 늘 그랬듯이 너희가 날 직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사이에 침묵이 깊어졌다. 혜진과 민수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마주쳤다. 나를 조종해 굴복시키려는 방법을 찾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민수가 마침내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최근에 엄마가 좀 예민했어요. 혹시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호르몬 변화? 진심으로. 그는 나를 히스테릭한 폐경기 여성으로 축소시켰다.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올랐다. 하지만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건 호르몬 문제가 아니야, 민수. 이건 아주 명확한 한 가지 때문이야. 존중. 지난 5년간 너와 네 아내는 나에게 존중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혜진이 항의했다. 우린 항상 잘 대해줬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의 일부. 서빙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서 너희가 즐기는 동안의 가족. 상의받지 않고 늘 순종만 기대받는 가족. 민수가 다가와 어릴 때 뭔가를 원할 때처럼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가 키운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모든 갈등에서 아내를 선택한 남자였다. 좋아, 엄마. 화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일주일뿐이에요. 크리스마스 후엔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정상이라. 그들의 정상? 내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삶이 편할 때만 중요했던 정상? 내 집이 내 안식처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 호텔이 된 정상? 아니, 민수.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일 떠나니까. 둘 다 얼어붙었다. 혜진이 먼저 반응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내일요? 내일. 나는 그들의 눈에 번지는 공황을 즐기며 확인했다. 이미 다 준비했어.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다. 그들이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건 미쳤어요. 혜진이 내 주방을 갇힌 동물처럼 서성이며 소리쳤다. 내일 떠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가족이 3일 뒤에 도착해요. 그럼 나를 직원으로 가정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나는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커피잔을 조용히 씻으며 그녀의 극적인 행동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줬다. 모든 동작은 계산된 것이었다. 민수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불안하게 체중을 옮기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우리 둘 사이를 테니스 시합처럼 오갔다. 엄마, 제발.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말해줘요. 부산에 있는 언니 보러 갈 거야. 나는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면 돌아올게.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나도 놀랐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들은 내 진짜 계획을 알면 안 됐다. 아직은. 새해 이후요? 혜진이 자신의 말에 질식할 듯을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오라고 했는데요. 큰아빠 상우 씨가 부산에서 비행기 표를 샀어요. 은주 언니가 계획을 취소했어요. 재훈이 휴가를 냈어요.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혜진의 얼굴에서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손이 대리석 조리대를 꽉 쥐며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미숙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고 조종적으로 변했다. 저는 항상 당신을 두 번째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그거였다. 분노에서 감정 조작으로의 전환. 이 연극을 여러 번 봤다. 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유용하다고 느끼는 걸 좋아한다고요. 유용하다. 그 단어는 단검처럼 나를 찔렀다. 5년간 유용함이 평화를 유지하고 아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유용함은 나를 내 집에서 그림자로 만들었다. 맞아요, 혜진 씨.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유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유용할 거예요. 민수가 다시 끼어들었다. 얼굴의 좌절이 선명했다. 엄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25명을 위한 케이터링 고용할 돈이 없어요. 새 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저축이 바닥났어요. 새 아파트? 처음 듣는 소리였다. 눈이 가늘어지며 정보를 처리했다. 언제부터 이사 계획이 있었던 거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수가 신발을 내려다보며 시작했다. 휴일 지나고 말하려고 했어요. 시내의 멋진 아파트를 찾았어요. 방 3개, 바다뷰, 건물에 헬스장도 있어요. 비싸 보이네. 나는 중립적인 톤으로 말했다. 마음은 빠르게 달렸다. 네,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멀리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30분. 내 집을 개인 식당으로 계속 쓰기에 충분히 가깝고 그들의 사생활은 지킬 만큼 멀다. 참 편리하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혜진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답을 찾은 듯.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완벽해야 해요. 큰아빠 상호 씨는 감동받으면 아주 후해요. 매형 재훈은 부동산 인맥이 있어요. 잘 되면 민수 사업에 도움을 줄 거예요. 그거였다. 그랜드 크리스마스 축하의 진짜 이유. 가족이나 전통이 아니었다. 돈 때문이었다. 부유한 친척들을 감동시켜 금전적 호의를 얻으려는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조작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렇군요. 나는 중얼거리며 그들이 내 반응을 기다리도록 침묵을 길게 끌었다. 부자 가족을 감동시키려면 크리스마스가 완벽해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혜진이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고 안도하며 외쳤다. 역시 미숙 씨는 똑똑하세요. 늘 올바른 선택을 하시죠. 올바른 선택. 5년간 올바른 선택은 내 편안함, 시간, 존엄을 희생해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거였다. 하지만 이제 올바른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졌다. 맞아요, 혜진 씨.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아요. 그래서 내 결정은 변함없어요. 내일 떠날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혜진은 패닉 발작 직전처럼 빠르게 숨을 쉬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미래를 망치려는 거예요. 이건 투정이 아니야. 잘 생각한 결정이야. 하지만 가족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고 음식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의 조카가 주최할 능력 없이 초대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 민수가 다가왔다. 절망이 이제 손에 잡힐 듯했다. 엄마, 제발 휴가가 정말 필요하다면 미룰게요. 새해 이후에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행비, 호텔 전부 우리가 낼게요. 그들이 내 여행비를 낸다? 방금 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저축이 없다고 했으면서.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의 제안은 5년 너무 늦었다. 매력적인 제안이야, 민수. 하지만 내 결정은 정해졌어. 이건 감정적 협박이에요. 혜진이 마침내 달콤한 가면을 완전히 벗으며 터져나왔다. 당신은 우리 상황을 이용해 우릴 조종하고 있어요. 감정적 협박이라. 그 단어는 공중에 떠 있었다. 마치 무의식적인 자백처럼. 내가 그들의 무료 직원을 거부함으로써 감정적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난 5년간 뭘 했던 걸까? 감정적 협박이 뭔지 알아, 혜진? 내 친구들 밥을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한 거야. 좋은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한다고 말하며 파티 후 치우기를 거부했을 때, 내가 은퇴했으니 더 나은 할 일이 없다고 가정하며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야. 내 말 하나하나가 정확히 명중했다. 그들은 각 비난에 살짝 움찔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전부 사실이었다.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혜진이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힘을 잃었다. 맞아. 같지 않아. 너희가 한 건 훨씬 더 나빠. 너희는 내 관대함을 당연시했어. 주방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다. 벽시계의 똑딱거림, 냉장고의 웅웅거림, 혜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들린 건 내 자유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왜냐하면 내일 모든 게 바뀔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전혀 몰랐다. 그날 밤 혜진과 민수가 거실에서 절박하게 속삭이며 논쟁하는 동안 나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꺼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몇 달 전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 무언가를 발견한 이후로 구상해온 계획이었다. 3개월 전 민수의 홈오피스를 바보처럼 청소하다가 그의 서류들 사이에서 잊힌 폴더를 발견했다. 은행 거래 내역, 출력된 이메일, 법적 문서로 가득했다. 처음엔 업무 서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혜진의 이름이 거래 내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해가 안 됐다. 그날 밤 그들이 잠든 후 사무실로 돌아가 모든 걸 꼼꼼히 검토했다. 발견한 건 나를 소름 돋게 했다. 혜진은 그들이 없는 돈을 쓰고 있었다. 엄청난 돈을. 민수가 모르는 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집을 담보로 한 개인 대출, 고급 매장에서의 충동적 쇼핑. 총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혜진이 친구들과 민수가 그녀의 지출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법, 계속 쇼핑하면서 그를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이메일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섬뜩했던 건 그녀가 민수를 설득해 집을 팔아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계획을 논의한 메시지였다. 내 집, 30년간 내가 일과 저축, 희생으로 지은 집. 혜진은 그걸 팔아 그녀의 충동적 쇼핑 빚을 갚으려 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배신, 조작, 속임수를 처리하며 깨어 있었다. 하지만 황폐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나를 보호하려는 차갑고 계산된 결심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변호사가 추천한 신중한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혜진의 모든 재정 활동을 추적해달라고 했다. 우리가 발견한 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그녀는 충동적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부티크에서의 중요한 커리어는 파트타임이었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3배를 번다고 말했다.
그녀의 개인 지출을 위한 추가 돈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비밀 신용카드였다. 게다가 더 있었다. 혜진은 친척들에게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부유하다고 말했다. 민수의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상당한 재산을 가졌으며 우리 집이 실제 가치의 2배라고 거짓말했다. 성공하고 잘 결혼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이었다. 이제 방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이 상상도 못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먼저 내 저축을 민수가 전혀 모르는 다른 은행에 새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해 집 소유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아무도 나를 강제로 팔게 할 수 없는 효과적인 법적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내 최고의 한 수는 혜진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람들, 부산의 성공한 사업가 큰아빠 상호 씨, 부동산 에이전트인 매형 재훈, 재무 분야에서 일하는 완벽한 평판의 언니 은주. 나는 정중한 이메일로 나를 혜진의 걱정 많은 시어머니로 소개하며 젊은 부부의 재정 상황이 위태롭다며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내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은행 거래 내역을 실수로 첨부했다.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상호 씨는 혜진의 실제 상황에 속았다고 분노했다. 재훈은 재정 지원 계획을 즉시 취소했다. 은주는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와서 여동생의 삶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들 누구도 아직 혜진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직접 대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모임에는 그들이 기대한 호스트도 약속된 음식도 혜진이 그린 축제 분위기도 없을 터였다. 내 전화가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상호 씨였다. 미숙 씨 보내주신 문서를 검토한 후 저희 가족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축하 전에 혜진과 중요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23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23일 아침. 내가 부산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바로 그때. 완벽한 우연이었다. 빠르게 답장했다. 물론이죠, 상호 씨. 뵙게 되어 기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여행 때문에 떠나야 하니 혜진과 민수가 여러분을 호스트할 거예요. 그의 답장은 몇 초 만에 왔다. 완벽합니다. 그게 딱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연간 나는 조용한 희생양, 순종적인 시어머니, 무료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관찰하고 배우고 내 사돈 가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 혜진은 자신이 똑똑하고 조종적이고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치우는 노인 여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내 나이와 겉보기 순종이 나를 무력하다고 가정했다. 내일 아침 그녀가 아직 자는 동안 나는 가방을 쌀 거다. 부산이 아니라 내가 다음 2주 동안 받아 뷰 스위트를 예약한 1시간 거리의 럭셔리 호텔로 갈 거다. 거기서 나는 혜진이 쌓아온 거짓에 작은 왕국이 무너지는 걸 특등석에서 볼 거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속임수를 발견하는 걸 볼 거다. 민수가 마침내 그가 결혼한 여성을 깨닫는 걸 볼 거다. 그녀의 완벽히 조작된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걸 볼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위해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혜진은 5년간의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무덤을 팠다. 나는 단지 그녀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 가족에게 어디를 봐야 할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밖에서 거실의 논쟁이 마침내 끝난 소리가 들렸다. 계단 위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가득한 집에 긴장된 침묵.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깊이 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이가 늦더라도 항상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의 미소를 지으며 잤다. 아침 6시 알람이 자유의 창하처럼 울렸다.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일어났다. 평화롭게 샤워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을 하나하나 접으며 독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더 이상 누구의 직원도 아니라는 조용한 선언을 했다. 혜진과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들의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행 가방을 계단 아래로 옮겼다. 주방 테이블에 여분의 집 열쇠와 함께 메모를 남겼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메모였다. 일찍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집은 너희 손에 맡길게요. 완벽한 크리스마스 즐겨요, 미숙. 메모에 적지 않은 건 내가 떠나기 전 몇 가지 추가 준비를 했다는 거다. 식료품 저장고와 냉장고를 완전히 비웠다. 25명을 호스트하려면 음식을 사는 책임을 배워야 했다. 좋은 도자기, 우아한 식탁보, 크리스마스 장식도 내 방에 잠갔다. 부자 가족을 감동시키려면 그들 스스로 물건을 구해야 할 거다. 마지막 손길은 일주일에 2번 오던 청소 서비스를 취소한 거였다. 내가 돈을 내고도 혜진이 완벽한 집을 유지한다고 공을 가로채던 서비스. 오늘부터 그녀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뭔지 경험할 거다. 택시는 아침 7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운전사가 가방을 싣는 동안 30년간 살아온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내 안식처였다가 감옥이 됐고 이제 다시 내 요새가 될 집. 일시적으로 떠나지만 이건 여전히 내 집이고 완전히 되찾을 작정이었다. 체크인한 호텔은 강제가사 노동의 세월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바다 뷰에 넓은 스위트, 24시간 룸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고요. 주방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신선한 커피를 기대하는 사람. 내 시간이 가치 없다고 가정하는 사람 없었다. 오전 10시 47분 전화가 울렸다. 당연히 민수였다. 엄마, 어디세요? 메모 봤는데 왜 일찍 떠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럽고 아직 졸린 상태였다. 아마 빈 식료품 저장고를 발견하고 주말 아침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 좋은 아침, 민수. 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 너희는 준비할 게 많고 나는 휴식이 기대돼. 하지만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혜진이 많이 화났어요. 화났다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깨달음에 패닉 상태라는 걸 외교적으로 표현한 거다. 혜진은 분명 잘 해낼 거야. 결국 아주 유능한 여성이니까. 긴 침묵. 배경에서 혜진의 빠르고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렸다. 적어도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비상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전하고 좋은 곳에 있어. 그거면 충분해. 엄마, 제발.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혜진 가족이 이틀 뒤에 도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민수, 내가 단호히 끊었다. 너는 32살, 혜진은 29살이야. 완전히 기능하는 성인이야. 66, 새 여성을 의지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또 긴 침묵. 좋아요. 그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줘요. 언제 돌아올 건가요? 준비되면 돌아올게. 크리스마스 즐겨. 그가 더 조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즉시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다. 앞으로 몇 시간은 절박한 전화와 메시지 폭격이 이어질 거다. 하지만 5년간 기다린 이 평화의 순간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다. 룸서비스로 랍스터 테르미도르를 주문했다. 내 집에서 혜진이 강요한 검소함 기준으로는 너무 사치스러워 절대 요리하지 않았을 음식이었다.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전화는 끊임없이 무음 알림으로 깜빡였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 아침 정확히 내가 계산한 대로 혜진의 가족이 도착할 거다. 그들은 혜진이 약속한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찾지 못할 거다. 대신 그녀가 몇 년간 거짓으로 살아온 진짜 현실을 마주할 거다. 오후 3시 마침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17통의 부재중 전화, 혜진에게서 31통, 그리고 혼란에서 간청, 분노로 점차 격앙된 텍스트의 홍수였다. 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던 메시지는 정우의 상호 씨에게서 온 거였다. 미숙 씨, 저희 가족은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직접 뵙고 혜진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환대라. 그가 알았더라면 내일 8시면 그들이 찾을 환대는 혜진이 전부라는 걸. 집이 비어있고 음식이 없고 그녀가 자랑하던 관대한 시어머니가 신비롭게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려 애쓰는 혜진뿐일 거다. 나는 상호 씨에게 답장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약속 때문에 여행을 앞당겨야 했어요. 혜진과 민수가 기쁘게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분명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몇몇 대화는 사적으로 하는 게 낫죠. 사적이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거였다. 몇 년간 거짓을 말해온 여성이 진실을 아는 가족과 사적인 대화. 그 오후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내일 아침 펼쳐질 장면을 상상했다. 혜진과 민수가 패닉에 빠져 일어나 급히 마트에 달려가 그들이 약속한 환대의 환상을 만들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리며 가족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 과거의 빚을 청산하러 온 가족. 마사지사가 5년간 내 어깨에 쌓인 긴장 덩어리를 풀어주는 동안 미소가 절로 나왔다. 혜진의 거짓도 하나씩 풀리듯 그 덩어리들이 풀리고 있었다. 12월 23일 아침은 맑고 차갑게 밝았다. 전화는 폭발하듯 울렸다. 첫 전화는 민수에게서 아침 6시 30분에 왔다. 받지 않았다. 스위트 테라스에서 훈제 연어와 에그 베네딕트를 여유롭게 먹으며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민수였다. 엄마, 제발 받아요. 혜진이 히스테릭해요. 25명 아침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트는 8시나 열고 가족도 그때 정확히 도착해요.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전화해요. 두 번째는 혜진이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미숙 씨, 화난 거 이해해요. 이유도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가족 앞에서 망신 주지 마세요. 멀리서 왔어요. 큰아빠 상호 씨는 부산에서 왔고 은주 언니는 중요한 계획을 취소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요리할 줄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얘기하고 다 고칠게요. 약속할게요. 지금은 정말 도와주세요. 세 번째 메시지는 더 좋았다. 다시 혜진. 이제 흐느끼며. 미숙 씨, 방금 식료품 저장고랑 냉장고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죠? 가족을 뭘로 먹여야 하나요? 좋은 도자기는 어디 있고 크리스마스 식탁보는 어디예요? 제발 그거라도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그래, 이제야 깨닫는 거다. 가정을 운영하려면 계획, 노력, 실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음식이 냉장고에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고 테이블이 저절로 차려지지 않고 장식이 스스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내가 진짜 기다린 메시지는 아침 7시 15분에 왔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권위가 있었다. 미숙 씨, 혜진의 큰아빠 상호입니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15분 뒤 도착할 겁니다. 뵙고 계획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완벽했다. 혜진과 민수의 패닉 정점에서 도착할 거다. 8시 20분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신경쇠약 직전처럼 떨렸다. 통화할 수 있어요? 좋은 아침. 민수. 물론이지. 아침 잘 보내고 있니?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혜진 가족이 방금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요. 혜진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설명했어? 무슨 상황요? 엄마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할 때 휴가를 갔다고 어떻게 설명해요?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존중, 이해, 5년간의 봉사에 대한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필요로 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진실을 말해. 민수, 5년간 너희가 내가 너희의 무급 하인일 거라 당연시했고 내가 마침내 휴가를 가기로 했다고. 배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혼란과 패닉이 섞인 소리. 누군가 아마 상호 씨가 엄숙하게 어디 있냐고 묻고 있었다. 적어도 어디서 음식을 샀는지, 특별한 날에 뭘 만들었는지 도울 수 있는 거라도 말해줘요. 민수, 나는 늘 뭘 산 게 아니야.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레시피 조사하고 리스트 만들고 가격 비교하고 준비에 온종일을 바쳤어. 마법이 아니야. 노동이었어. 많은 노동. 상대편의 침묵이 그가 마침내 몇 년간 무시했던 것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말했다. 좋아요. 그가 작게 이어갔다. 우리가 무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거실에 배고픈 25명을 어떻게 해요? 배달 음식 시켜. 식당에 전화해. 마트 가. 책임감 있는 성인들이 손님 있을 때 하는 일을 해. 하지만 휴일이에요. 다 문 닫았거나 바빠요. 식당은 예약이 꽉 찼어요. 그럼 나한테 모든 일을 떠맡기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배경에서 새로운 목소리, 진지한 톤. 상호 씨가 분명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엄마, 혜진의 큰아빠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대요. 무슨 일이냐고 이해해야겠다고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 휴가 중이야. 혜진이 모든 걸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해. 이 행사를 그녀가 조직했으니까. 제발 엄마 5분만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화나셨어요.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돕는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거였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받을 자격 있는 것, 그들이 5년간 나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와는 상관없었다. 민수, 잘 들어. 5년간 너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거기 있었어. 혜진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일했어. 너희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책이었지. 오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내 가족이에요. 그가 마침내 소리쳤다. 이성을 잃었다. 배경에서 상호 씨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어떤 가족 모임을 조직한 건지 이해해야겠네. 집의 여주인은 어디 있나? 할머니는 어디 계시지? 상호 씨는 혜진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 행사를 조직한 가문의 가장 주요 호스트, 가족 환대의 책임자라고 이해한 게 분명했다. 이제 아무도 없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한 혼란스러운 두 성인뿐이었다. 엄마, 제발 그와 얘기해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해줘요. 오해는 없어, 민수. 너희가 몇 년간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이 있을 뿐이야. 상호적인 존중 없이는 기능하는 가족도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완전히 전원을 껐다. 다음 단계의 시간이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갔다. 내 계획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펼칠 시간이었다.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혜진의 가족에게서 새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다.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언니 은주였다. 미숙 씨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상황이 꽤 혼란스러워요. 혜진은 당신이 급한 일로 떠났다고 했지만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음식도 크리스마스 준비도 없고 솔직히 혜진의 태도가 이상해요. 전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상호 씨. 훨씬 더 진지한 톤이었다. 미숙 씨 급한 일로 여행을 가셨다는 건 존중하지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겠어요. 혜진은 약속한 음식이 왜 없는지, 크리스마스 장식이 왜 없는지, 심지어 당신이 떠난 걸 왜 몰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녀가 우리에게 그린 가족 모습과 전혀 맞지 않아요. 급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완벽했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였다. 신중히 작성한 메시지로 둘되게 답장했다. 상호 씨, 은주 씨,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메일로 논의하고 싶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여행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계획을 계속하기 전에 혜진과 민수의 진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보낸 문서는 재정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혜진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그녀의 지출 습관과 비현실적인 가족 지원 기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길 권합니다. 미숙 드림.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었다. 20분 뒤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프론트 데스크였다. 부인 장거리 전화입니다. 상호 씨가 급하다고 하십니다. 연결해 주세요. 상호 씨의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미숙 씨, 전화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제 조카에 대해 몇 가지 직설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상호 씨. 귀 기울이고 있어요. 첫째, 혜진이 가족 모임에서 당신에게 요리와 청소를 부탁한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지난 5년간 여러분이 방문하거나 손님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화려한 만찬과 완벽한 행사를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걸 조직한 건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었나요? 제가 처음부터 전부 계획했어요. 혜진은 공을 가로챘죠. 긴 침묵. 배경에서 상호 씨가 누군가와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질문. 보내주신 재정 내역은 진짜인가요? 완전히 진짜예요. 아들의 개인 파일에서 직접 얻었어요. 그리고 혜진은 당신이 그녀의 빚을 발견한 걸 아나요? 오늘까지 몰랐어요. 그녀의 비밀 지출이나 수입에 대한 거짓을 제가 알고 있는 줄 몰랐죠.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한 가지 더. 왜 정확히 이 순간에 떠나기로 했나요? 내 집에서 하인처럼 대우받는데 지쳤기 때문이에요. 혜진은 내가 25명을 위해 요리할 거라 가정했어요. 내 의사나 가능 여부를 묻지도 않고요. 긴장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상호 씨가 실망과 억제된 분노로 말했다. 미숙 씨,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사과해야겠네요. 혜진은 몇 년간 우리를 속였어요. 당신을 부유한 가족으로 그녀를 완벽한 주체자로 그렸어요. 민수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돈은 그녀의 충동적 쇼핑 빚을 갚기 위한 거였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바보처럼 그녀가 책임감 있고 성공했다고 믿고 도울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는 당신이 모든 걸 운영하며 그녀가 공을 가로챘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혜진은 아주 심각한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상호 씨,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혜진이 자신의 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마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진정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울 때예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실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기대했던 가족의 재정 지원, 민수의 사업을 위한 거, 그건 그녀의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에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이 문서와 현재 상황을 본 후 지원은 없을 거예요. 내 미소가 더 커졌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제 매형 재훈 부동산 연결로 도와주려던 사람도 매우 화났어요. 혜진이 투자용 부동산 평가를 부탁했는데 여기 사는 집도 포함이었어요. 이건 몰랐어요. 재훈은 거짓 정보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완전히 속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가족은 이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가족 개입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혜진은 모든 거짓, 속임수, 조작을 설명해야 할 거예요. 가족 개입이라.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았다. 그녀는 파티의 물리적 재앙뿐 아니라 전 가족 앞에서 몇 년간의 속임수를 설명해야 할 거다. 다른 친척들은요, 이제 모두 상황을 알아요. 오늘 저녁 식사 때 전 가족이 혜진의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아나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배경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상황이 분명히 고조되고 있었다. 미숙 씨, 이 상황을 처리해야겠네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품위 있게 떠난 것에 우리 가족이 큰 존경을 보낸다고 전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상호 씨. 그 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돌아오실 때 진짜 미숙 씨를 혜진이 직원으로 만든 게 아닌 제대로 뵙고 싶어요. 기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어 깊고 따뜻한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 집에서 혜진의 거짓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정확히 내가 계획한 대로. 그날 저녁 신중한 차량 서비스를 불러 동네를 지나며 멀리서 관찰했다. 내가 본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다. 렌터카 여러 대가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고 현관에 식료품 봉투들이 위기 중에 버려진 듯 흩어져 있었다. 마치 리얼타임 드라마를 보는 듯 했지만 1000배 더 만족스러웠다. 전화가 진동했다. 은주였다. 미숙 씨, 전화할 수 있을까요? 추가 문서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즉시 전화했다. 미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었다. 제 동생의 재정 상황을 검토 중인데 생각보다 더 나빠요. 민수의 이름과 신용정보를 이용해 그가 모르는 계좌를 열었어요. 이건 신원 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새 정보였다. 민수는 아나요? 1시간 전 알려줬어요. 충격받았어요. 오해라고 계속 말해요. 은주, 민감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혜진이 우리 가족에게 당신이 그녀를 유언의 수혜자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 아셨어요? 그 질문은 벼락처럼 나를 쳤다. 뭐라고요? 네, 당신이 그녀에게 집과 상당한 저축을 남길 계획이라고 해서 그걸 담보로 가족에게 2천만 원 넘게 빌렸어요. 배신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었다. 은주, 그건 완전히 터무니없어요. 내 유언에 혜진은 어떤 것도 수혜자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이야기를 이용해 미국에 있는 사촌들에게 2천만 원 넘게 빌렸어요. 내 죽음으로 갚을 2천만 원의 빚. 너무나 비뚤어지고 악의적으로 계산된 거였다. 혜진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긴 침묵.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계속 오해라고 당신이 크리스마스 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복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물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축하는요? 은주가 쓰게 웃었다. 무슨 크리스마스요? 혜진은 다른 요리를 할 줄 몰라서 25명분 피자를 시켰어요. 좋은 접시를 못 찾아서 종이 타월로 밥을 먹고 있어요. 축하 대신 우리 생에 가장 격렬한 가족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25명분 피자. 그 아이러니는 맛있었다. 이제 뭘 할 건가요? 몇몇은 내일 떠날 거예요. 기대했던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명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남을 거예요. 모든 가족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민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어졌어요. 다른 친척들에게도 알려서 앞으로의 조작을 막을 거예요. 시적인 정의였다. 그리고 민수는요? 그게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그는 그녀의 거짓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 불쌍한 아들. 하지만 이게 그가 눈을 뜨게 할 유일한 길이었다. 은주,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곧 돌아올 거예요. 중요한 변화를 만들 거예요. 혜진은 더 이상 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해요. 새 규칙, 새 경계, 무례에 대한 새 결과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예요. 전화를 끊고 운전석에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다. 내일이 내 승리의 귀환이 될 거다. 12월 24일 아침은 춥지만 밝게 시작되었다. 가방을 차분히 싸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호텔을 떠나기 전 변호사 로버트에게 전화했다. 미숙이에요. 논의했던 문서들 다 준비됐나요? 완벽히 준비됐습니다, 미숙씨. 유언 변경은 공증됐고 집 소유권 수정은 등록됐으며 새 거주 계약서도 서명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1시간 뒤 집에서 만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걸 하겠다고요? 로버트, 이보다 완벽한 때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배울 때예요. 택시는 오전 10시에 나를 내려줬다. 열쇠로 문을 열자 집이 조용해졌다. 미숙씨, 민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고 거의 희망적이었다. 네, 돌아왔어. 그가 먼저 나타났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뒤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혜진이 있었다. 화장기 없고 옷은 구겨지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 뒤로 그녀의 가족, 엄숙하고 위압적인 상호씨, 문서 폴더를 든 은주, 재훈과 지민, 실망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미숙씨, 상호씨가 정중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렇게 만난 게 유감이지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 쪽이에요. 상호씨, 걱정 마세요. 때론 진실이 극적으로 드러나야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로버트였다. 로버트,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몇 년간 미뤄온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로버트가 들어오며 방의 법적 무게가 더해졌다. 안녕하세요. 그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미숙 씨의 변호사 로버트 김입니다. 가족과 재정 문제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은 더 창백해졌다. 왜 변호사가 여기 있는 거죠? 5년간의 감정적 학대, 재정 조작, 존중 부족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엇에 대한 법적 보호요? 민수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네 아내가 내 미래의 죽음을 대출 담보로 사용하려 한 것. 그녀의 충동적 쇼핑 빚을 갚기 위해 내 집을 팔라고 설득하려 한 것. 너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더 이어갈까?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마침내 그녀의 거짓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로버트, 시작합시다. 좋아요. 첫째, 유언 변경.
미숙 씨는 이 집이 그녀의 사후에도 그녀의 명시적 동의 없이 팔리거나 담보될 수 없도록 유언을 수정했습니다. 집은 민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족 신탁으로 이전되지만 재정적 투기를 금지합니다. 혜진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충격받았지만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워 보였다. 둘째, 로버트가 이어갔다. 새 거주 조건. 혜진은 더 이상 이 집에 제한 없는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방문은 사전에 조율되고 미숙 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내가 더 이상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내 음식과 시간을 명령하거나 내가 그녀의 하인일 거라 가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엄마, 난 몰랐어요. 그녀가 5년간 몰랐어. 네가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내가 모든 일을 했고 그녀가 공을 가로챘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내 아내가 왜 요리나 청소를 안 했는지, 왜 항상 완벽한 호스트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몇 년간의 고의적 맹목과 마주했다. 상호 씨가 혜진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같은 실망감이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우리 가족은 너에게 기회, 신뢰, 지원을 줬어. 거짓을 기반으로. 너는 우리를 무례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여성에 대한 무례의 공범으로 만들었어. 큰아빠, 저는 절대 뭐, 네 수입에 대해 거짓말한 거, 신원 도용한 거, 네 것이 아닌 상속을 약속한 거,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대우한 거. 혜진은 대답이 없었다.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혜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네가 내 상속에 대해 거짓으로 빌린 모든 돈을 갚을 거야. 너가 속인 모든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너가 만든 환상이 아니라 실제 수단 내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만약 안 한다면? 은주가 물었다. 신원 도용과 사기성 신용 취득에 대한 적절한 법적 결과를 마주할 거예요. 로버트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마무리했다. 나는 거실에 모인 전 가족에게 말했다. 5년간 나는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내 존엄을 희생했어.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지. 무례와 조작 위에 세워진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모두를 다치게 하는 독성이 있는 구조야. 나는 특히 민수를 봤다. 아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어떤 남자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해. 아내가 너희 엄마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남자, 아니면 가족 내에서 존중과 정직을 지키는 남자. 마지막으로 혜진을 봤다. 그리고 너는 네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네가 만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조작적인 아이로 남고 싶은지 결정해야 해. 시계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고를 알렸다. 이제 나는 몇 달간 간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직, 존중, 진정한 감사 위에 세워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돼. 환상과 조작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떠나도 좋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집, 내 삶, 내 미래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리고 이렇게 달콤한 자유는 처음이었다.